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책위 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당 주요 당직 인선을 포함한 정치권 현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 몇 선째입니까? 부끄럽게. 아니 다선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게 뭐 저 사실 최고위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예. 특별히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 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네.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말 좀 처신하기도 힘들고요. 자, 지금 제가 알기로 최고위원 3선째 되셨습니다. 네, 최고위원 맞습니다. 3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한 영남 출신 네.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이제 한동훈 체제가 좀 수도권으로 전국 정당으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 누가 뭐래도 영남은 뭐 혹은 뭐 TK 이쪽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역할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뭐 포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우리 당이 그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 이렇게 괴멸적으로 패배하고 나서 아직 전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민주당이 워낙에 국회를 지금 쥐어 흔들고 있어서 사실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그 절망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좀 전략적으로 바뀌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정당은 결국 이념을 갖춘 전투 조직이거든요. 네. 이념적 전투 조직이라고 보면 전투력도 좀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자금의 사정은 자꾸 당내 문제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저는 빨리 당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야당과의 전투에 좀 투입이 되고 야당의 이 잘못을 좀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전열은 빨리 정비해서 네. 진짜 어떻게 뭐 적이라는 표현 그렇지만 진짜 상대해야 될 부분은 야당인데 네. 이쪽이 전열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이렇게 여의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뭐 곧 정비가 되겠죠. 네네. 네. 자,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주재하는 모습 이제 연일 지켜보셨고 그 뭐 회의를 통해서 또 비공개 회의 통해서 또 다른 경로로 최고위원들과 현안 놓고 이제 얘기도 나누셨을 겁니다. 제가 약간 수준 낮은 질문 드릴게요. 질문을 보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이네. 한동훈 신임 당대표 대표직 잘 수행할 걸로 기대하세요? 뭐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기대가 그래요? 많아요. 첫째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 당대표가 본인도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63% 가량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그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표 네.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63%의 의미는 상당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거칠고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당의 그 전열을 정비하는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존중하겠다 이런 방향으로도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부 단속만 내부 그 다독거리고 좀 같이 가는 이 문제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과의 좀 약간의 그 소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만 좀 잘 해소하면 뭐든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렇게 다독이고 이런 거는 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거기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만약 우리 사회가 올바르다면
국민 압력으로 원희룡 후보는 정치판에서 떠나게 하는 게 맞다. 스스로 퇴출 당해줘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용 치유는. 이제 경선 과정이 워낙에 좀 치열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또 속상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경률 회계사께서 저런 이제 좀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를 잊자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잊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네. 국민들이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쨌든 승자는 조금 아량을 베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또 이런 부분도 저도 저 충분히 저런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그 우리 당이 지금은 좀 그 함께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아량을 베푸실 수 있으면 베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원팀이고 하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는 자리에도 낙선자까지 다 불렀는데 네. 저는 처음에 낙선자까지 부르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켜보니까 낙선한 분들도 당선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축하하고 말도 하고 같이 그 건배도 하고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덕담도 예.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 잘 불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끝나진 않겠지만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조금은 더 서로 간에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당직 인선 중에 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이거야 뭐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뭐 편안하다거나 뭐 이제 생각하던 사람 한다고 보지만 지금 애매한 게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1년 임기는 또 있고 또 대표가 임명. 옛날에는 또 원내대표하고 왜 러닝메이트식으로 하던 적도 있었잖아요. 저도 예.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예. 정책위 의장에 당선되어서 그렇지 옛날에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아닌가 봐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하니까 사실 정책위 의장은 좀 정책 전문가가 맡았으면 하는 것이 당초 네. 취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한 것은 원내대표 위상을 강화해서 네. 당무 전체를 통할해서 그러니까 당무가 아니라 국회 운영의 권한을 일임하고 우리 당헌에도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에 걸맞도록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까지 거느리라는 의미로 러닝메이트로 당선이 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또 정책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득표력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요 원내대표의 출마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요.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를 먹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책위의장은 좀 정책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지명을 하되 선출과 유사한 의미로 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 거죠. 의원총회 추인. 어차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추인을 받도록 하고 대신 지명을 하게 해서 약간 선출 방식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에 선출직처럼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이 이번에 이제 조금 논란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좋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서 4명이 되고 네. 반대로 이른바 친윤 성향의 최고위원이 5명이 되니 표 대결을 할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늘 한동훈 대표의 반대편에서 투표를 할 생각이 초도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게 아니 대표가 잘하시는데 그거 도와줘야지 그걸 어떻게 뭐 반대를 하겠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회의에서 표결할 일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최고회의에서 표결까지 해서 정해야 된다면 그 지도부가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회의에서 표결할 걸 예상해서 그 우리 편 그다음에 나무 편 이렇게 정해서 네. 이것을 저 정책위 의장을 바꾼다 이런 접근 자체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그게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전에 이런 그리고 최고회의에서 표결할 일이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친윤 친한이라고 해서 또는 제가 친윤인지 지금 그것도 제가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막 언론에서는 막 4대 5, 5대 4 막 이러고 분류하던데요. 그러니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윤이라고 하려면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하고 친한지. 저는 체리 따봉도 한번 못 아니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전화 드려가지고 네. 저 친윤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하다못해 네. 받은 것도 하나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네.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당이 좀 그 잘 되는 방향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 이 문제도 그렇게 좀 해결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상임 전국위 같은 데서 당원 관련 해석도 받는 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 그 이제 부분도 사실 당원을 가지고 정말 다투고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해석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야기한 거기까지 거지. 갈 필요도 없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사무총장을 보니까 서범수 의원 재선이죠. 네. 어떻게 잘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총장이나 지명직 그 최고위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정치적으로는 네. 거의 첫 번째로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자기와 정치 활동을 같이 할 사람을 참모로 임명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편하게 대화하고 당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네.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서범수 의원이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저는 임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그 비서실장도 의외로 보통 비서실장 초선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한동훈 대표가 원외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또 재선의 박정하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만 해도 2007년, 2008년 이럴 때 했으니까 거의 한 15, 16년 전에 했던 분이고 네. 수석 대변인도 이 당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식의 보완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네네. 자 민주당이라기보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업법 가운데 방문진 개정안 오늘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했고 이제 내일 네 번째 법 아마 그 표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어떤 반대라든지 아마 또 이것이 네 가지 법이 또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 제2요구권 아마 여당에서 요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떼쓰기다. 이런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런 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그 전부터 민주당이 들고 나왔다가 박근혜 정권 때는 이런 법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통과시키자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모두 다 손을 빼버리고 거론도 하지 않다가 다시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법들의 목적은 내용이 뭐든 결국은 현재 공영방송 체제에서 민주당이
지배력을 강화해서 계속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 뭐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더라도 결국 내용은 그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무력화시켜서 회의조차 못하게 막는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것이 이제 불법화되도록 만들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은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MBC 문화방송의 그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즉 이른바 방문진의 이사 선임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방문진 이사의 현재 임기가 8월 12일로 일부 이사들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 쪽에서 추천을 할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추천하게 되는 방통위원장을 아예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도 통과시키고 기존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또 직무대행. 부위원장이 네.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분도 탄핵을 하겠다 해서 두 분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이진수 후보자는 또 3일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사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것을 지금 법인카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잡고 항상 그렇게 했죠. 과거에도 강규영 이사였습니까? KBS 이사를 네. 몰아낼 때도 그런 방식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온갖 하자처럼 만들어서 덕지 붙여놓고 이제 이진수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또 곧바로 탄핵하겠다고 아마 탄핵의 명분을 만드는 일을 이번에 벌인 것 같은데요. 진짜 임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아니 임명해야죠. 뭐 임명을 임명적 사유가 해요?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럼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네. 저기 사퇴를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목표는 예.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명이 뭐 부당하냐 이 차원이 아니라 네. 이게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네.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진숙이란 카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그러니까 되는 거 무슨 아니에요? 일회용 티슈처럼 마구 버려지는 그런 지금 논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물론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나서는 네. 탄핵 소추 발의를 한다면 끝까지 한번 가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럼 봅니다. 한 너다섯 달 동안 방통위 의결 기능이 마비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끝까지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국가기관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3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선출을 해주든지 그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2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네. 이게 참 걱정이에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자기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한 것과 변한 건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 통해서 설명드릴 생각이다. 그런데 친한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특검 추진하는 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느끼시기에 특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이랄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께서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뭐 일종의 약속을 했었죠. 예,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주도해서 발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또 지금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당에서
이런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그 의결을 하든지 의원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 그 기구는 의원총회에서 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원총회의 의장은 물론 그 원내대표죠. 네네. 그럼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취지도 잘 설명하고 의원들 설득해서 제시할 거냐 여부가 이제 남은 상태예요. 네. 근데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은 그 행간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지금 한동훈 대표 되면은 좀 지켜보고 뭔가 대화할 줄 알았더니 바로 재표결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더라도 또 당대표께서는 소신이 그 똑같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금 당장 민주당이 저렇게 그 더 강화된 특검법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네네. 우리가 또 뭐 특검법 이야기를 하기가 실익이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최고의 문제다. 자, 김두관 후보는 오늘 민생경제 대연정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이런 민생 문제 내거는데 국회에서 뭐 표결 처리되는 모습은 전혀 정반대예요. 그렇죠. 이 부분 평가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먹사니즘이라고 해놓고는 그 공영방송 장악할 국리만 하고 탄핵만 이야기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주제인가요? 오히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결국은 말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권력 잡을 국리만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